안녕하세요. EY 컨설팅 AI 리더 김수현 파트너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비 시대의 AI 기반 기업 재설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검토할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사 차원의 AI 혁신입니다. 그간 개별 업무 단위로 AI 도입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전사 차원의 빠른 전개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다음은 AI를 활용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입니다.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의 추가 기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AI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예측 기반 운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안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통한 사업 확장 기회 모색입니다. 신사업 아이템의 발굴 또는 인수합병과 같은 이노오가닉 성장 기회의 탐색에도 AI 활용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업에서의 AI 활용 트렌드를 거시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이전의 AI 활용은 R&D와 같은 특정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치와 빅데이터를 애초에 많이 다루는 업무 영역에서 AI 적용 시도가 주로 이루어졌던 건데요.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AI가 나타나면서 이전보다 AI가 마치 사람처럼 해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이 넓어졌고 이제는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가망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AI를 실제 어떤 방향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선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 시장에서도 꾸준히 10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월마트의 행보는 항상 지켜볼 만하죠. 지난달에는 무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매체에서는 월마트가 더 이상 단순한 양판점이 아니라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초기에 AI 에이전트 활용을 팀 단위 그리고 업무 단위로 추진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조직 간의 중복이 생기고 또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법은 AI 컨트롤 타워 신설이었습니다. 전사 관점의 에이전트 통합이었는데요. 대응이 필요한 4개 영역, 고객, 직원과 매장, 공급사, 그리고 내부 IT를 축으로 해서 슈퍼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공통 기능의 재사용이 용이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문제 해결 시간은 평균 40% 단축되었고 PB 제품의 공급 리타임은 24주에서 6주로 18주 감소했으며 연간 약 400만 시간의 IT 관련 개발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형은행으로서 디지털 혁신의 대표죠. 싱가포르에 기반한 DBS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글로벌 유수 기관들로부터 올해의 은행, 최고의 AI 은행, 고객 경험 최고 은행, 가장 안전한 은행상 등을 휩쓸었는데요. 현재 DBS는 약 1,500개의 AI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370개 이상 실제 사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초개인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려 15,000개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제안을 만드는데요.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업점 직원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어쩌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에 대한 투자는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위 겐달프 전략을 띄우는데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링크드인,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죠. 웨스 매니지먼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뱅킹을 애저 서비스 구조로 유연화하는 한편 전 임직원의 AI 리터러시 함양과 변화 관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기준 1.3조 원 규모의 AI 활용 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 시스코, 최근 분기들의 전년 대비 8%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시스코의 AI 활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업이 과연 최선일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올바른 영업 타겟에 집중하고 있는지, 실적 예측을 더 잘할 수는 없는지, 팀 성과를 상향 평준화할 수 없는지 같은 질문이었죠. 흩어져 있었던 고객 정보, 영업 이력, 영업 성과, 파이프라인 같은 연관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로 분석해서 과거 윈로스 시사점을 도출하고 영업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성과 관리와 코칭 체계를 만들었죠. 그 결과 영업 승률이 21% 향상됐고 평균 딜 규모는 31% 증가했고요. 분기별 리뷰 회의 시간도 30% 단축되는 것과 같은 영업 생산성 개선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원적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월마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재고 관리입니다. 자동 보충, 발주, 재배치 개념의 셀프 힐링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매장 재고, 그리고 풀필먼트 센터의 재고, 납품업체 측 정보를 통합하고 AI가 재고 이상을 감지합니다. 매장 내 재고 보충 속도를 직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RFID나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 또한 접목해서 5,500만 달러, 77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운송 관리의 경우 실시간 교통, 기상 정보, 온라인 주문 관련 제약사항, 예를 들어서 콜드체인 필요 여부 같은 것들이죠. 를 반영해서 AI 기반으로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고 공차 운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연간 3천만 마일의 운행 거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를 활용한 운영 리스크 관리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유산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수의 매체에서 15년 이상 연속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아온 쉘입니다. 쉘은 과잉 과소 정비, 그리고 고장 예측 지연으로 인해서 설비 관련 리스크가 누적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설비 점검, 고장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전 세계 생산 거점에 설치되어 있던 300만 개 이상 센서 데이터를 통합했는데 센서가 부족하고 또 추가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에 대해서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현장 데이터를 보완했습니다. 예측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자산 유형별로 공통의 표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AI 기반 예측 정비가 100개 국가 각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약 20억 달러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40% 감소, 계획되지 않은 사고 성격의 다운타임을 35% 감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사고, 만약에 기체 결함이 원인이라면 항공사의 사업 영속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에어버스는 설계 제조상의 잦은 재작업으로 개발 비용과 기간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항공기들이 운항 중에 고장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도 사업의 잠재적인 리스크였습니다. 에어버스는 개별 공정의 개선보다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에 집중했는데요. 밸류체인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5만 명 이상이 협업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 과정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제조 전 설계 검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납품 후 예측형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 수정 시간 50% 단축, 설계 수정률은 25% 감소했고요. 연간 약 40억 달러 규모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통한 사업 확장 기회 모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사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다른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핀테크 확산에 따른 카드 수익 감소, 소비 둔화, 연체 리스크 확대, 고정비 증가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단순 비용 절감과 상품 개선을 넘어서서 AI 기반 예측 모델과 대규모 고객 데이터 결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초개인화 마케팅부터 여신 심사, 연체 관리, 고객 상담, 부정 사용 감지까지 AI를 전사 업무에 적용했습니다. 또 이러한 AI 기능을 외부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었고요. 금융업계 최초로 해외 수출하면서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25년 3분기 기준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해서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선 국내 금융사 사례가 AI를 통해 금융사의 가치 창출 영역을 확장한 사례였다면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AI를 통해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수합병 자문사로 유명한 유럽의 금융그룹이죠. 유니크레딧의 경우에는 중소형 M&A 딜의 낮은 수익성과 딜 소싱 한계, 그리고 M&A 관련 노하우가 직원 개인의 안목지로 머무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탐색에서부터 리드 생성, 분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한 M&A 매칭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 딜 발굴과 분석은 AI가 수행하고 직원들은 고객 접촉과 딜 전환과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누적 추가 확보 딜 500건, 연간 고객 미팅 수 3.5배 증가, 2027년까지 약 14억 유로의 추가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통해 비유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관점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접근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를 활용한 기업 재설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AI 혁신을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정의 먼저입니다. AI를 포함한 그 어떤 기술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목표 이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해야만 동력을 잃지 않는 AX 여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 목표 이미지가 현재 가용한 AI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지, 구현이 가능하다면 효익은 충분한지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셋째, 데이터 준비도 또한 점검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AI 학습에는 양과 질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검증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어떤 AI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AI가 잘할 수 있는 대목과 그렇지 못한 지점을 구분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AI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고도화를 해나갈 때 투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변화 관리의 중요성 또한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활용의 가망 기회를 임직원 스스로 모색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극복해 나가는 기업과 낮은 이해도와 비현실적인 기대로 접근하는 기업의 성패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AI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핵심이며 이렇게 추진할 때에 나비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귀사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